자, 이번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10월 20일 밤 11시 40분 정도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비트코인 가격은 10월 20일 오후 7시 8시 기준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다,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주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비트코인이 상승 행진을 벌이게 됐는지 시계를 지난주로 돌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선물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터져 나왔죠. 이 여파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65,000달러가 좀 안 됐을 거예요. 64,880달러인가? 이때가 역대 최고가였는데 이때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이 진행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갱신을 한 것 같습니다. 승인이 난 거는 현물 ETF가 아니에요. 현물이 아니라 선물 ETF입니다. 선물 ETF. 만약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 ETF, 저 자세히는 프로쉐어즈 ETF고요. 이 티커가 BITO인가? 비토일 거예요. 이게 티커. 구글에 BITO 치시면은 지금 아마 가격이 뜰 겁니다. 요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선물에 투자를 합니다. 즉 현물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현물 ETF가 아니라는 점은 상당히 좀 김이 빠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초의 이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ETF가 출시됐다는 점에서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비트코인 현물을 무조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을 담을 전자지갑, 가상화폐 지갑도 구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SEC가 거래를 승인해 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현물 거래는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현물을 기반으로 한 진짜 진또배기 비트코인 ETF는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허가해주면 너무 위험하다, 피해보는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라면서 승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선물 ETF는 그러면 왜 허가를 해줬냐? 담보를 맡기고 거래가 되거든요. 선물 거래에는 항상 이 증거물을 걸어야지만 거래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나마 안정성이 담보되는 게 비트코인 선물 거래예요. 기존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관심이 없었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기관 투자자들, 얘네들은 돈이 많죠.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호재가 분명해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약발이 제한적일 거다, 꽤 오래 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돼줘야지만 이게 계속 아주 중장기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전문가는 비트코인이 85,000달러, 90,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라면서 목표 가격을 부쩍 높여잡고 있는데, 저는 그 가격까지 쉽게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은 ETF 출시 기념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프로쉐어즈 따라서 이제 우리도 한번 승인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 신청서를 엄청나게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현물 기반으로 한 ETF도 이미 여러 회사가 제출을 해놨어요. 근데 프로쉐어즈가 승인을 받으니까 선물 ETF는 제2, 제3의 이런 ETF가 또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화랑 장세가 언제까지 갈지, 그거는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저의 분석 툴로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그 전에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늘어나니까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 매도 사인은 잘 주셨는데 매수 사인은 안 주신 건가요? 태클을 거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 계속 올랐는데 왜 못 맞추셨나요? 이유를 대겠습니다. 9월 말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주된 이슈였잖아요. 뭐 연블리도 디스를 하고 템프로TV도 제가 제도권 전문가들 디스를 하느라고 비트코인 분석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했습니다. 답글에 뭐라고 달았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블로그 후원자용 글에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의견을 싹 바꿨습니다. 뭐라고? 10월 1일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하라고 10월 1일
블로그 후원자 연구에 이렇게 썼어요. 녹색선은 깜짝 반전을 만들어냈다. 명백한 분홍색 영역 매수 국면이 도래했다. 결국 중기, 장기 매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다. 10월 5일 후원해주신 분들한테만 보여드리는 주 5회 게재되는 글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어요. 녹색선은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매수 국면이다. 빨간선과 녹색선도 덩달아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을 분석하는 모든 그래프에서 매수 시그널이 발생한 셈이다.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제 블로그에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바로 제가 진짜 이렇게 올렸는지 증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태클을 거시는 댓글에도 어떤 분이 마술사님은 이미 9월 말 10월 초에 비트코인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증언을 감사하게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10월 초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라고 했을까? 다음 장에 등장하는 그래프 때문입니다. 파란 선은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나타내고요. 아래 보이는 녹색 선은 중기 변동성, 모든 가격으로 나타내는 재화, 부동산이든 자산은 가격에 근거한 변동성이 있다고 믿거든요. 자산의 가격 데이터를 변동성을 구하는 산식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으로 나타내곤 해요. 지금 이 화면에서는 녹색 선으로 나타낸 것이죠. 선이 꾸준하게 내려가죠. 근데 이쯤에서 녹색 선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죠. 네. 그래서 저는 이때를 셀이라고 봤거든요. 셀 영역. 이때에서의 비트코인의 궤적은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언제냐면 2021년 올해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그리고 녹색선이 올라갔죠. 저점을 찍고 분명히 상승 국면을 했죠. 저는 바이 타이밍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좀 분홍색 영역 매수 국면 치고는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연두색 선은 하강 국면을 그립니다. 근데 이때 저는 셀 국면이라고 봤고 비트코인은 하락했죠. 그 다음부터가 대박 퍼레이드인데요. 연두색 선이 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게 약간 좀 제가 표시를 잘못했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요때까지입니다. 즉 요때부터 요때까지가 녹색 선이 올라간 구간이었고 바이 구간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비트코인은 상당히 준수한 수익률을 가져다 줬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녹색선은 꾸준하게 하락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때 해당되는 비트코인은 어땠냐? 예, 적중했죠. 그래서 썩 좋은 수익률을 거두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왜 10월 1일부터 매수 의견으로 바뀌었는지죠. 여기 보세요. 녹색선이 누가 보더라도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때가 바로 10월 1일, 10월 2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저는 매수 국면이라고 생각해서 핑크, 분홍색 영역을 칠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바로 방금 전에 보였던 그 블로그에 올렸던 글, 녹색선이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 분홍색 매수 국면이 들어섰다라고 적은 이유입니다. 10월 초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분들은 지금 엄청난 대박을 터트리시게 된 거죠. 참고로 여기 끝에 보이는 요 파란 선, 이거는 오늘 오후 7시, 8시 그 정도 가격을 기준으로 그려본 건데 지금 시간이 10월 20일 밤 거의 자정이 다 됐거든요. 밤 11시 55분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뛰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제보를 주고 계시니까. 즉 이 녹색선에 따라서 매매를 하면은 엄청난 대박을 누리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위치, 여기 요 지점이 어저께까지의 비트코인 녹색선이었어요. 중기 변동성이 머물던 위치였는데 오늘 7시, 8시 가격으로 그려보니까 최근 위치보다 더 올라간 거예요. 즉 녹색선이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당분간 이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물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제가 비트코인 매수하라고 했던 10월 1일, 10월 5일도 좋고요. 그때 초창기 이때 매수를 하는 게 최고였어요. 지금 매수하는 거는 당연히 리스크가 늘어났겠죠.
하지만 이 녹색선에 따르면 지금까지도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썩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프가 더 대박입니다. 네, 그래프가 737개 중에 비트코인을 분석해내는 그래프는 5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알짜배기 그래프 2개가 지금 이미 등장을 한 겁니다. 궁극의 이 필살기 그래프가 등장을 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녹발 그래프처럼 비트코인에도 녹발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빨간 선이 녹색 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최대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 구간을 매도 국면, 즉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비트코인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언제 다시 매수하면 되냐? 빨간 선이 녹색 선 위로 올라오면은 최대한 그때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매수하면 좋아요. 네, 언제까지? 빨간 선이 녹색 선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이때인데,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적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죠. 흑역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 선이 녹색 선보다 아래에 있었던 때는 이때였는데, 이때는 매도 국면, 하늘색 영역이 비교적 잘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빨간 선이 녹색 선 위에 있었던 구간은 이때인데요. 분홍색 영역 역시 적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갔으니까 한 달 이상, 그리고 다시 매도 국면이 펼쳐집니다. 이때도 뭐 비트코인이 뭐 올라가긴 했으니까 이때도 좀 비교적 적중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빨간 선이 녹색 선을 딛고 올라간 거는 이때예요. 이때 바이를 하고 언제까지 홀딩하냐? 이때까지. 빨간 선이 녹색 선 꿰뚫고 내려가기 직전까지 홀딩을 했는데, 이때 비트코인의 중장기 추세, 최소 석 달 이상 계속된 추세에 완전히 제대로 적중을 한 거죠. 올해 봄까지 2월 3월까지 비트코인을 계속 홀딩하고 있었다면 엄청난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빨간 선은 녹색 선을 꿰뚫고 내려가기 시작해서요, 얼마 전까지 9월 말 10월 초까지 이때 빨간 선이 녹색 선보다 아래에 있었어요. 이때 비트코인의 추세는 썩 좋았다고 할 수가 없죠. 이때도 역시 이 그래프가 적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10월 1일, 10월 초, 뭐 10월 1일도 좋고 10월 5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빨간 선이 녹색 선을 뚫고 올라왔죠. 그리고 현재 두 선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어땠나요? 역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죠. 즉 이렇게 보자면 최근 구간, 3개 구간에서 이 그래프가 적중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빨간 선이 녹색 선을 꿰뚫고 내려오려면 한참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그래프에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때 최대한 10월 초, 9월 말 이때 매수를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매수를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추격 매수죠. 이 그래프 역시 이제 20일 오후 7시, 8시 기준에 비트코인 가격을 토대로 그려졌기 때문에 지금 21일로 넘어갔거든요. 지금 여기 파란 선이 더 올라왔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그러면 지금 추격 매수해도 되느냐? 저는 매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장에서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최종 정리, 쿵떡 요약은 이 경제방앗간의 상징인 미니 절구를 들고 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돼요. 지금도 이 그래프에 따르면은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추격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장기 상승 추세가 이미 들어섰고요. 9월 말, 10월 초에 저는 이미 비트코인이 국면이 매도 국면에서 매수 국면으로 바뀌었다라고 연달아서 한두 번이 아니야. 매일매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후원자용글에 있으니까 후원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근데 지금 사면은 많이 비싸졌으니까 조금 그게 아쉽긴 하죠. 안전마진이 확보가 안 된 가격입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로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몇 주간은 이어진다고 봅니다. 설령 녹색 선이나 빨간 선이 하락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유튜브보다는 블로그가 신속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아무튼 뭔가 흐름이 바뀌면 유튜브로도 제가 전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자, 이것으로 오늘 비트코인 분석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더욱더 알차고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방앗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